보험법이요. 자, 문제 26번이죠. 자, 농업재보험법령 재보험법.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법은 농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그 다음에 양식, 수산물. 그러면 양식, 수산물 보면은 밑에 1번 아니면 4번이네. 그쵸? 그 다음에 가축과 축사예요? 농업용 시설물이에요? 농업용 시설물. 그렇죠? 그래서 자, 농업재보험법에서 자, 보험의 목적은요. 4개 나오자. 4개에다가 시설물 5개 나오잖아. 총. 농작물, 임산물, 양식, 수산물, 가축. 게다가 농업 시설물. 그렇죠? 다음 몇 번? 5번. 5번이라 4번. 5번 없습니다. 4번. 그 다음 27번. 다음 중 어업체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자, 어업에서는 병충해가 있어 없어? 없어. 병충해는 어디서만 있어요? 농작물, 임산물. 농작물에 임산물이 있는 거죠. 자, 28번. 농업재보험 심의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는? 자, 농업이니까요. 어디 소속이에요? 농장 소속이죠. 그 다음에 자,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일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 맞죠? 3번. 심의회 위원장은 각각 농장 바로 밑에 동생 뭐예요? 차관이죠. 4번. 심의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자, 심의사항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책방, 목재, 자재, 에? 뭔필? 다필.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할 때 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뭐 해야 돼? 들어야 한다 했었어. 근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어지면서 들을 수 있다로 고쳐졌어. 지금도 귀찮거든. 이런 거 나오면 뭐 포기해야지 뭐. 근데 1번부터 3번까지가 완벽해. 그죠? 그래서 답 4번을 골랐을 것 같아 거의. 그 다음에 29번. 자, 강행규정 임의규정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자, 29번. 다음 중 농업재보험법상 재보험 후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3번 보면 어업재보험 들어본 사실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보험이에요? 양식 수산물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농작물 재보험, 임산물 재보험, 양식 수산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 이렇게 가는 것이지. 이거 틀린 사람 없겠죠? 찍었으면 틀릴 수 있었을 것이고 찍지 않는 한은. 자, 30번. 자, 보험 목적물이 잘못된 것은? 자, 1번 농작물 재보험에는요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하자 없죠. 2번 임산물 재보험 및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상관없잖아요. 3번 가축 재보험에서는요 가축 및 축사 시설물이에요, 축산 시설물이에요? 축사예요, 축산이에요? 니은이 빠져서 틀렸네. 이거를 구분 못한 사람이 없겠죠. 오전반에서 그러던데 어떤 차이냐고. 그래서 내가 축사는 소나 돼지 가두는데 축사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가두는 거, 가두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자 4번도 양식 수산물 재보면 양식 수산물 및 양식 시설물. 자 3번이 틀렸고요. 자 31번. 자 재보험법은 그 범위가 좁다 보니까 전부가 시험 범위,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31번부터 이제 교재를 좀 봐야 되는데
농작물 재보험에서 농작물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할 때 올바른 절차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문제 봐도 뭔 말인지 와 닿는다 와 닿지 않는다. 그러면 118페이지 봐보세요. 118페이지. 118페이지 보면 자 2절 재해보험 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밑에 가로 2번 보세요. 자 구체적인 범위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범위 보면 자 보험 목적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업재보험 심의회 또는 어업재보험 심의회를 거쳐 농장 또는 회장이 뭐한다? 고시한다. 그런데 자 1번을 보면 이 문구 그대로 지금 출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1번 보세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 농업재보험 심의를 거쳐 농업재보험 심의 이원장이 고시합니까? 농장이 고시합니까? 농장이 고시한다. 틀렸죠. 자 2번 보면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쩐다고요? 고려하여 농업재보험 심의를 거쳐서 농장이 뭐예요? 고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뭐 앞뒤 막 바꿔놨어요 지금. 심의를 거쳐서 농장이 고시한다 이 말이죠. 협의 필요 없고요. 그거 틀렸고 3번 보면 보험의 효용성 및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보험 심의를 거쳐 농장이 고시한다. 3번이 정확한 표현이네. 이게 지금 조문 그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재보험 이게 특성이에요. 꼭 이런 식으로 돼요 문제를. 4번도 보험의 효용성 및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 고시합니까? 이런 거 없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보험 심의회를 거쳐서 농장이 고시한다. 이렇게 딱 세트로 가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32번. 농업재보험법상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산중에도 깊은 물속에도 무엇있더라? 깊은 산속에도 깊은 물속에도 무엇있더라? NH보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1번 농협중앙에는 들어가 못 들어가? 농협중앙에 자리에 누가 들어가? NH보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수협이나 산림조합 중앙에는 규모가 적다 보니까 중앙에가 다 있어. 그렇지만 농협은요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보험 구색이 다 갖춰져 있어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앙에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가 대체해버린 거예요? NH보험이 다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깊은 산속에도 깊은 물속에도 NH보험이 있더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33번. 농업재보험법상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럼 1번. 농업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는 해당 재해 발생 빈도, 피해 정도,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등을 고려해서 재보험의 종류별로 자 농장 또는 회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보면 119페이지 보세요. 119페이지. 119페이지 자 보상 원칙 한번 봐보세요. 보상 원칙. 보상하는 재해니까요. 맨 위에 있잖아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는 자 해당 재해 발생 빈도, 피해 정도,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자 재보험의 종류별로 시행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로 정한다 했어요? 농장 회장이 정한다. 그거 틀렸다고. 1번 답이다고. 요거는요 문구를 많이 읽어보면은 보는 거고 못 잡으면 틀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이거는.
자, 34번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자, 농업재해보험법상 농장 또는 회장이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농장 회장에 제출하는 서류. 자, 제출은 뭐예요? 정약사 뭐예요? 책보. 그래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그 다음에 보험금 산출방법서예요? 보험료 산출방법서예요? 보험료. 자, 12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21페이지. 자, 아래쪽에 박스 있잖아요. 자, 맨 아래 박스. 기억하고 니은 사이에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보험료잖아요. 보험료,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근데 보험료를 뭘로 바꿨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맞아서 틀렸어. 틀렸어.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눈에 익혀야 돼. 그 다음 35번. 농업재해보험법상 보험료율 산정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은 거 골라라. 옳은 거. 그 문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옳은 것으로 고쳐주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옳은 거. 그러면 내용 봐서 뭔 말인지 몰라. 그러면 122페이지 봐. 122페이지. 122페이지. 자, 아래에서 보면은 박스 그 새카만 거 5번 있죠. 보험료율 산정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험료율 산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자, 산정권자는 누구예요? 산정권자. 농장 또는 회장이 재해보험 사업을 약정을 체결한 재해보험 사업자가 산정권자예요. 그 다음에 산정 방법은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보험 목적물별, 자, 보험 목적물별 또는 보상 방식별. 그럼 몇 번이 나왔어요? 가로 1번이 들어가는 거죠. 1번. 보험 목적물별, 보상 방식별이 들어가야 된다. 그 산정 단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권역 단위로 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행정구역 단위는 시, 군, 구.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 군, 구까지 들어가는 거고, 권역 단위는 12개 권역 단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권역 단위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35번 해결됐죠? 자, 36번으로 가봐요. 자, 다음 중 농업재보험 법령상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는 것. 자, 보험 모집할 수 있는 자. 그러면 123페이지 보면 보험 모집 6번에 보험 가운데 6번에 보험 모집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4개 항목 있죠. 그래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산림조합 중앙회,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따른 NH보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농협중앙회는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답이 1번이잖아요. 농협중앙회는 없어. 농협중앙회에 딱 들어간 데 하나 있었죠. 뭘 때 들어갔어요? 기억력 되살려봐. 무슨 그 자료 협력할 때 그때 한번 들어가요. 그 이후에는 한번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37번 농업재해보험 법령상 손해평가. 자, 손해평가 동그라미. 손해평가가 124조 한번 손해평가. 자, 박스 8번에 위에 7번 8번 있잖아요. 손해평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옳지 않는 거였는데, 자, 손해평가 방법에서요. 동그라미 1번 손해평가 요령 고시 나와 있죠. 가운데쯤 가로 2번 다음에. 그럼 보세요. 농장 또는 회장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뭐 해야 돼요?
협의. 그러면 37번에 4번 보세요. 농장 회장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야 됩니까? 금융위원회가 해야죠. 그 다음에 38번. 자, 농업체보험령상 2회 위반해야 자격 취소가 가능한 경우. 그럼 자격 취소는 132쪽 봐. 132쪽. 우리 기본서 132쪽. 자격 취소. 자, 132쪽 그 자격 취소 가운데 박스 한번 봐보세요. 위반행위 있고 처분 기준 나와 있죠. 자, 가나 다라 마까지 있는데요. 갑은 보면 손해평가사 자격을 거치 부치 이거는 바로 걸리면 자격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거짓으로 손해평가했어요. 근데 걸렸어요. 바로 취소입니까? 경고 들어갑니까? 경고하고 두 번째 걸리면 취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평이 답이죠. 자, 38번에 2회 위반해야 자격 취소가 되는 것은 거평이다. 거평.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 39번. 손해평가사 업무 수행 중 다음 이건 위반행위를 했네요. 그러면 자 손해평가사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몇 건 했다고요? 한 건이요? 두 건이요? 두 건이라고. 그러면 182쪽 보세요. 182쪽. 182쪽. 아니 133. 아, 133. 133페이지. 자, 거기 박스 나와 있죠. 자, 이 건 위반했는데 그러면 132쪽에 보면 손해평가사 업무정지 처분 세부 기준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 세부 기준 나오면 뭐라 했어요? 여기에서 답번에 보면 답번에서 자 오른쪽 133쪽 보면 자 라번 보면 라번 농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2호에 따른 처분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간을 뭐 줄일 수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거기 이제 일반 기준에서 일반 기준은 나번 보세요. 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어느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 둘 이상이었던 경우 높은 차수를 다음 차수로 한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고 그러니까 두 건이 됐었을 때 두 개 비교해서 가벼운 놈 무거운 놈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 후 2분의 1까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건이면 두 건 비교해서 무거운 놈 하나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적은 놈은 차에 두 번째로 적용을 해서 2분의 1까지 가중을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그 박스 내용 보자고 133쪽에 그러면 정보 위반했잖아요. 몇 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이고 2번에 보면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번이 업무적 처음에는
이거 탈락 하나만 해서 몇 개월이에요? 뭐 6개월이요? 3개월이구만. 가나 다라 라번 3개월이잖아요. 두 건이니까 두 번째 걸렸어. 그럼 몇 개월이요? 6개월이요. 그러면 6개월에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3개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두 개 했다면 자, 가번에 6개월하고 라번에 3개월 이렇게 적용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자, 여기 정보 위반하고 손해평가하고 비교해서 얻은 게 더 무거워. 정보 위반이 더 무겁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럼 6개월 적용하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 위반한 것이 지금 이거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벌어졌냐. 이게 두 건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해 위반이 6개월이라고 나왔죠. 업무정지. 라번에. 그러면 지금 업무정지 자기 또는 이해 관계자가 모집한 손해평가를 했어. 그게 첫 번째 걸렸을 때 몇 개월이고 3개월이고 두 번째 걸면 몇 개월이요? 6개월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은 앞에가 정보 위반 업무 정지가 한 번으로 먼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보 위반하고 손해평가하고 두 개 비교해서 정보 위반이 더 크잖아요. 그럼 6개월 그대로 적용하고 정보 위반은 두 번째로 적용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두 건이니까 이미 하나는 좀 먹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3개월 적용한다고 6개월 적용한다고. 정보 위반 정보 위반이란다. 손해평가 위반. 두 번째니까 6개월로 정한다 이 말이죠. 한 번은 지금 정보 위반으로 하나 들어갔고 두 번째니까 6개월이다고. 6개월에서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3개월. 그래가지고 도합하니까 9개월이 나오는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해설서에는 그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봐봐. 해설서를 봐. 해설서. 몇 번이에요 지금? 39번 문제 봐. 그러면 자 해설 보자고. 해설서 여기 39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를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고 가장 처분 기준이니까 6개월짜리하고 3개월짜리 두 개 걸렸잖아요. 그래서 6개월을 적용하는 거고 그렇죠? 그것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 2분의 1까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도 자 업무정지 기간 상한선을 넘을 수가 없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6개월이다 그냥 3개월 하지 말고 그 모집 손해평가에서 두 번째 이해 위반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니까 이걸 절반으로 해서 3개월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합하니까 몇 개월? 한 건이요, 두 건이요? 두 건이라니까요. 두 번째 한 것은 두 번째로 가야죠. 그렇게 가버리면 왜냐하면 그 제목이 틀려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나 평가 위반은 평가 위반이고 정보 위반은 정보 위반이지. 평가 위반했는데 정보를 적용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떤 그 법을 적용할 때 그거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법을 적용할 때는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해줘야지. 위반은 엉뚱한 항목을 갖다 적용해보면 안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처음에 할 때는 두 개 중에서 가벼운 놈, 무거운 놈 무조건 적용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가벼운 놈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로 보자 이 말이죠. 두 번째로 보니까 몇 개월이요? 3개월이 6개월이요? 6개월이잖아.
그러면 그 무거운 놈에서 2분의 1을 주자 이 말이죠. 그래서 3개월, 6개월, 3개월에서 9개월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두 개 비교해가지고 무거운 놈 하나 정하고 무거운 놈에서 그냥 무조건 2분의 그건 안 맞다니까요. 아니 내가 처벌 받을 때는 위반한 항목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지 위반하지 않는 항목 갖다 적용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 법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한 이야기가 맞다고. 오케이? 예, 그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자 40번. 자,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자, 옳지 않는 것은 4번이 옳지 않대요. 자, 농장, 회장, 지자체장이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 지원하죠. 그럼 그 지원하는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줘요? 재보험 사업자에게 줘요? 사업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 그 다음 41번.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인 정규교육 세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요거 보면 180페이지. 180페이지 봐보세요. 그 180페이지 손해평가인 정규교육 나와 있죠. 자, 기역, 니은, 티글, 리을 아래쪽에 가로 4번. 그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기초지식 있나요? 있죠. 자, 농업재해보험 종류별 약관. 종류별 약관 있죠. 4번에 있네. 그다음 디귿법. 손해평가 절차와 방법. 없죠. 보험금은 지급 절차 방법은 있어도 손해평가 방법은 없죠. 절차와 방법은 없잖아요. 그 2번이 틀렸네. 자, 리을번. 피해 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 있잖아요. 다 몇 번? 2번. 자, 손해평가인 정규교육. 그 다음에 42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 배제하지 않아도 되는 손해평가는 자 18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83페이지 보면 자 가운데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뭐 한다? 배제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가 있는데 자 봅니다. 42번 그 리을번에 보면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재조사 이걸 폐지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자기가 평가를 그 사람한테 재조사, 검증조사 시키면 되겠어 안 되겠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자 42번에 4번 질문 보세요. 이해관계자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해서 검증조사나 재조사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한 평가에 대해서 검증조사, 재조사 자기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배제사항 여기 4개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43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자 이 평가는 무슨 평가예요? 교차평가죠. 그러면 183페이지 보면 교차 손해평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8조의 2 나와 있죠. 그러면 자 교차 손해평가를 위한 손해평가를 구성할 경우에 뭐 한 명이 포함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교차 손해평가반 구성을 할 때 교차 손해평가를 위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지역 손해평가 1인 이상이 포함되는 거기. 그 지역 손해평가 1인 이게 답이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 뭐 이해하고 뭐 그럴 개념이 아니라 그 조문 자체를 내가 숙지하고 있으면 푸는 거고. 자 44번
자,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1번이 이거 당연히 옳지 않죠. 보험 가입자가 보험 책임 기간 중에 피해 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3일 이내에 보험 목적물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해야 됩니다. 3일 이내입니까? 지체 없이 해야 됩니까? 지체 없이. 자, 이것도 184쪽에 맨 위에 보면 가로 1번 손해평가 실무에서 가로 1번 손해평가 사실 확인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3일 이내요.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 예. 그 다음에 45번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45번 보면 다음은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농작물 보험 가액 및 보험금 산정에 원하는 내용이 옳지 않는 건 그랬어요. 그러면 자 3번이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종합위험 방식 보험 가액은 보험증권에 자 가로를 여세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목적물의 표준 수확량이요, 평년 수확량이요. 평년 수확량. 그 다음에 보험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랬는데 자 186페이지 보면 자 종합위험 방식 한번 봐봐. 종합위험 방식 가로 1번에서 186페이지 박스에서 자 종합위험 방식 있죠. 기억본 보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목적물 중 평년 수확량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목적물의 평년 수확량이지 표준 수확량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거의 틀렸고 그 다음에 자 46번 문제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가축의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뭐 1번이 틀렸는데요. 자 193페이지 193페이지 보면 가축의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나와 있죠. 5번에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요. 자 보험 가액 산정 보세요. 가축에 대한 보험 가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그때와 그곳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물의 수량의 적용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46번 1번 지금 보세요. 가축에 대한 보험 가액은 그런데 뭐 보험 가입할 때 뭔 말이에요? 말이 안 맞죠? 그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사발가가 들어가야지. 사발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사고가 발생한 그때 그곳인가 사발가가 들어가야지. 보험에 가입할 때가 아니라 사발가로 넣으시라고. 사고 발생 시. 그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손해액 산정이 2번이고 적용 가격이 3번이고 한 장을 넘기면 특이하게 해서 그 다음에 자 47번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농업시설물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내용이 옳게 나열한 그랬어요. 자 농업시설물이죠. 194쪽에 시설물 나옵니까? 194쪽에 6번 해가지고 농업시설물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나와 있죠? 그러면 자 가로 1번 보면 보험 가액 산정을 보면은요. 자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액은 보험사고 발생한 그때와 그곳에 평가한 피해 목적물의 자 제조달 가액에서
그러면 자 문제 와서 제조달가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네. 그 다음에 내용연수. 그러면 3번이네. 4번은 경과연수니까. 제조달가액 내용연수 다른 감가상각률. 그 다음 디귿번에 뭐예요? 거기 보면 감가상각 그 다음에 자 가로 2번 손해액 보세요. 손해액. 자 박스 2번이 손해액이거든요.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 발생한 그때와 그곳에서 피해 목적물의 원상복구 비용. 원상복구 비용 디귿번에 원상복구 비용이잖아요. 여기는 손해액 문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비슷비슷하죠? 자, 48번.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다음 보험금 산정 공식과 관련 있는 작물은 자, 민이 나와 있고요. 보험가액, 손해액, 자기 부담금.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자기 부담금은 자기 부담 비율분의 보험 가입 금액이잖아요. 그럼 187쪽에 자 수학 가운데쯤에 보면 수학 감소 중에서 옥수수 나와 있습니까? 민 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 손해액, 자기 부담금 그게 옥수수고요. 자 49번은요. 손해평가 요령상 다음 보험금 산정 공식과 관련 있는 작물은 메밀이죠? 자 188페이지 그대로 있어요. 메밀. 생산비 보장에서요. 가피자 해가지고 피해율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해가지고 이게 메밀. 자 50번 마지막 문제. 50번은요. 감귤. 이거는 뭐예요? 몰라도 뭐가 포인트예요? 동상의 과실 손해조사. 겨울철에 나오는 과일이 어떤 거예요? 보니까. 그럼 감귤이 그렇게 눈치적으로 맞춰도 되고. 그러면 192쪽에 보면 자 가운데 수확 시작 후 수확 종료 있잖아요. 그게 생육시기고 그 다음에 재해는요. 보상하는 재해 전부죠. 그러면 태풍 후에 보상하는 재해 전부죠. 그 다음에 조사 내용은 동상의 과실 손해조사죠. 동상의 과실 손해조사 있죠. 그 다음에 사고 접수 지체 없이 조사 시기는 사고 지체 없이 조사 방법에는요. 표본주의 착과 피해 조사 그리고 12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이듬해 익년이 이듬해예요. 2월 말. 그 다음에 뭐예요? 감귤. 이렇게 해서 맞춰요. 그래서 재보험법은 내가 막 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조문 그대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많이 익혀야 돼. 감으로 가야 되고 사실 보험계약법 범위의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해독수를 했나에 따라서 점수가 나와요. 재보험법. 전부가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중 씨 몇 개 맞았어? 쉬어봐봐. 어? 재보험법만 20개 맞았어요.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법은 17개 맞았어요. 37개 맞았네. 지금 여기 점수 맞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고 없이 시험을 본 것은 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1차 과목은 접었다가 5월달에 시작한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두 번째로는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험을 본 거예요. 자, 문제를 쭉 풀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방법이 씁니까? 안 씁니까? 그냥 내가 말로만 듣던 문제 보는 거하고 실제 시험을 봐보고 문제 푸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이나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펴놓고 실제 책을 한번 봐보세요. 느끼는 감도가 확 틀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수준은 상당히 문제 난이도가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높은 수준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특히 보험계약법은 판례 문제가 좀 의외로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평년처럼 작년처럼 쉽게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의 경우 어렵게 나왔을 때는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미리서 대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내가 하루에 2시간을 한다. 그러면 1차 1시간 하고 2차 1시간 하세요. 1차는 아예 접지 말고. 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 날이 월요일이죠. 그 오전반은 그 이야기 안 해줬네. 공휴일을 쉬어요. 나오시겠습니까? 그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